H 선생님과 콰이강의 다리 앤드 이종수. 얼마 전 동창회 총무에 모친상이 있었다. 그곳에서 한 동창으로부터 H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90년대 초반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던 그는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의 경호원으로 동행했다. 그 길에 캐나다에 계신다던 H 선생님을 수소문했고 현지 대사관을 통해 교포 사회에서 마침내 선생님을 찾아냈다. 선생님은 동창이 묵고 있던 호텔로 찾아오셨고 이어 그를 집으로 초대하셨다. 동창이 찾아간 선생님 댁은 수영장까지 갖춘 엄청난 저택이었고 식사로는 송어회가 나왔다고 한다. 교직을 마치시고 곧바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것이었다. 우리가 H 선생님을 만난 것은 3학년 영어 시간이었다. 주교제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은 따로 계셨고 H 선생님은 참고서 등을 수업하시는 분이었다. 선생님은 휘파람을 불며 교실에 등장하시곤 했다. 영화 콰이강의 다리의 주제곡이었다. 보기 대령 행진곡이라 불리는 이 곡은 아침 모닝콜 음악으로도 인기가 높았다. 영화 속 영국군 포로들이 행진할 때 흐르는 곡으로 음률이 독특했다. 선생님은 수업 중에 콰이강의 다리에 얽힌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콰이강의 다리는 1957년 데이비드 린 감독이 만든 영화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7개 부문을 수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버마 태국 간 철도가 지나는 교량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받은 영국군 포로들의 이야기다. 포로들은 본능적으로 작업을 태만히 하려 하지만 니콜슨 대령 알렉 기네스분의 지휘 아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영국인의 자존심인 기상과 위험을 걸고 다리를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설득을 받아들인다. 처음에 포로들은 일본군 수용소장 사이토 세슈 하야카와 분의 압박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고문을 견뎌내는 니콜슨을 존경한다. 그러나 명예롭지만 오만한 그는 차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그 다리가 영국인의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기념물이다. 그리고 공사를 강행하자는 그의 주장은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된다. 그가 모르는 사이 연합군은 워든 소령잭 호킨스 분과 미국인 시어즈 윌리엄 홀든 분과 이끄는 특공대를 정글로 보내 그 교량을 폭파하려 하는데 인도양의 보석 스리랑카의 밀림지대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한 콰이강의 다리는 데이비드 린 감독이 처음으로 시네마스코프 방식을 도입한 작품이다. 기존 방식보다 가로가 확장된 이 상영 방식은 와이드 스크린으로 불리며 대하 서사극 제작에 널리 쓰였다.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전투 장면이 거의 없는 독특한 전쟁 영화로 전투 신 대신 포로 수용소 소장과 포로 지휘관이라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두 인물을 내세요. 스필버그의 표현을 빌리면 심리적 스펙터클을 세밀하고도 강렬하게 보여준다.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에 빛나는 알렉 기네스는 영국군 장교로서의 위엄과 기품을 견지하면서도 적을 이롭게 하는 다리, 건설마저 자신의 야망과 영국군의 기강 확립에 필요한 수단으로 맹신하며 철저하고 엄격하게 공사를 밀어붙이는 인물을 연기했다. 영화는 1943년 태국 북서부에 실제로 건설되었던 전략, 교량을 소재로 한 프랑스 소설가 피에르 불의 소설을 각색한 것이다. 다만 소재만 가져왔을 뿐 실제 내용은 소설과 많이 다르다고 한다. 실제 다리는 완공 즉시 폭파되지 않았고 1945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부서진 뒤 보수되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알렉 기네스가 연기한 포로 지휘관의 행적도 실존 인물과는 차이가 있다. 실존 인물은 오히려 다리 공사를 지연시키려 많은 애를 썼다고 한다. 모든 일이 원래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애초에 데이비드 린 감독이 원하지 않았던 알렉 기네스는 다른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캐스팅을 거절한 덕에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뛰어난 연기로 각종 영화상을 휩쓸며 명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린 감독 역시 그의 진중한 연기에 매료되어 이후에 대작 아라비아의 로렌스 1962와 닥터 지바고 1965에 그를 연이어 기용했다. 정작 알렉 기네스 자신도 처음에는 니콜슨 대령 역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는 인기 코미디 시리즈에 출연해 팬들의 큰 사랑을 받던 배우였는데 니콜슨이라는 캐릭터는 유머도 애교도 없는 심지어 따분한 인물이었다.
이를 해소하려고 기네스는 연기에 약간의 유머를 불어넣으려 무진애를 썼지만 린 감독은 그 생각에 크게 반대하며 엇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촬영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불화와 언쟁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 린 감독은 처음에 니콜슨 역의 기네스를 캐스팅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기네스에게는 그 역이 요구하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작자 샘 스피걸은 꼭 기네스를 쓰고 싶었다. 그는 기네스가 그 역에 마음이 끌리기를 바라며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기네스는 그 역을 맡지 않겠다는 태도가 확고해 보였다. 그러나 식사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기네스가 영화에서 어떤 가발을 쓸지를 의논하고 있었다. 스피걸의 설득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기네스를 캐스팅하기 전 스피걸은 니콜슨 역의 스펜서 트레이시를 기용하려 했다. 그러나 원작을 읽은 트레이시는 그 역은 영국 배우가 맡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영화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콰이강의 다리 행진곡은 케네스 엘퍼드가 1914년에 작곡한 복이 대령. 행진곡에 말콤 아널드가 휘파람 소리를 더해 편곡한 것이다. 아널드는 그의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다. 들어보면 누구나 하고 기억해낼 곡이다. 콰이강의 다리는 비주얼뿐 아니라 캐릭터의 내면적 지평도 확장시켰다. 스필버그의 심리적 스펙터클이라는 표현처럼 니콜슨 대령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내면의 소용돌이를 지닌 인물이다. 그가 규율을 강조하고 삶의 조화를 중시하는 캐릭터라고. 영화가 아무리 강조해도 포로의 신분으로 적에게 동지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며 솔선수범의 다리 건설을 차질 없이 해내려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니콜슨 대령은 자신의 관점과 야망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는 엉뚱한 영웅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아는 사실, 다리 공사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인물이다. 결국 그의 아집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H 선생님의 지로는 이랬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충분히 향유하고 추구하고 방황하며 구가해야 한다는 것. 종교는 인생을 다 영위한 연후 죽음이 임박할 때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갖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제대로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식이었다. 40여 년 전 인생의 바다로 나아갈 피 끓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자 했던 H 선생님. 이제 50년 전 까까머리 청춘이었던 우리도 모두 고이를 앞둔 장년이 되었다. 언제나 박력과 활력이 넘쳤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득한 추억 속에 아스라이 남아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동창들은 선생님의 호기에 반박하려면 철학자 안병옥 선생과의 토론을 붙여야 한다고도 했다. 유명한 철학자와 맞짱 토론을 벌인다면 선생님의 주장은 빛을 잃으리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콰이강의 다리의 영국군 장교처럼 자신의 신념대로 세상을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과연 나는 초지일관 신념과 소신대로 생을 영위해 왔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하게 된다.